세입자한테 이제 더 이상 이제 기간 만료되면 비켜달라고 내용 증명으로 통지를 했어. 통지를 했는데 법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소급표가 있는 거야. 소급표가 있는 데가지고 법은 그냥 갱신거절 통지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만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못하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0년 7월 31일 날 우리가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라고 했고 또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우리가 최초로 이제 그 갱신 요구 기간이 좀 달라진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1개월이 아니라 6개월에서 뭐 2개월까지 제가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니까 2020년 올해죠. 올해 12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갱신 요구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에서 한 달 전 사이에 해야 돼요. 그런데 올해 12월 10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되는 거, 종전에 있던 게 다시 갱신되는 그런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이번엔 2달 전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해야 돼요. 2개월 전까지. 한 달 전에서 2달 전으로 이렇게. 그죠? 근데 그렇게 1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2개월 전까지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 갱신 요구를 하게 해놓으니까 임대인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요. 임대인한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요 기간 딱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이 사람이 나갈 줄 알고 새로운 세입자를 이렇게 알아보고 막 물색하고 이럴 거잖아요. 노력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뭐 물색해놨어요. 이제 계약만 하면 되는데 그런 단계에서 갑자기 딱 한 달 전쯤 돼가지고 전 갱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더 있겠다는 거예요. 더 세입자가.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낭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 보호 관점에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할 수 있는 시한을 좀 한 달 정도 더 앞으로 당겨가지고 임대인한테 한 2달의 기간을 주는 겁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자, 그러면 임차인,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 6개월과 1개월 사이에 그 갱신 요구를 하려면요. 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뭐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구두로 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긴 했는데 일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뭐 갱신 요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방법상 제대로 안 하면 이게 나중에 소송에서 문제가 되면 소송이 치게 돼요. 그냥 내가 말로 했다. 지나가다가 내 주인 만났는데 주인 그런 뭐 자주 못 만나잖아요, 그죠? 우연한 기회에 만났거나 뭐 전화해가지고 이제 저는 2년 더 있겠습니다. 만료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막상 기간이 다 돼가지고 주인이 나가달라는 거예요. 나가달라. 아니 내가 전화했지 않느냐고 또 길에서 만나가 지나가다가 내가 갱신하겠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지. 말하는 걸 녹음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녹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갱신 요구는 사실 어떤 문서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구두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말로 하거나 전화로 하든 관계는 없는데 결국 나중에 분쟁이 돼가지고 뭐 갱신 요구 했나 안 했나가 이게 재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갱신 요구를 했다는 그런 사실을 재판에서 내가 입증을 못하면 어떤 결국은 판단은 판사가 하잖아요. 판사를 설득할 만한 어떤 증거를 못 내놓으면 재판에 치게 되는 거죠. 일단 내용 증명이 가장 확실하네요. 맞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일단은 문서나 구두 관계없지만은 무조건 녹취를 좀 해놓고 그 구두나 전화로 갱신 요구 통지를 해도 녹음하면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 뭐 이거 뭐 속기사 사무실 가서 이렇게 비용을 들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런 사실도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 그래서 이 만약에 말로서 또는 전화로 갱신 요구 통지를 했다 하면 그 경우는 전화는 무조건 녹음해 놓는 게 필요하다. 녹음을 또 내가 구두로
대화하면서도 녹음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녹음을 해뒀다가 이제 법원 앞에 가면 그 공인속기소 사무소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가서 녹취라고 이렇게 법원 앞에 가면 이제 있어요. 써붙여놨거든요. 녹취 이러면서. 그런데 가서 녹취서 녹음한 그 어떤 대화 내용을 네네네. 누가 어떤 말 했다는 걸 그 글로 풀어서 네. 녹취서를 만들어줍니다. 그 보통 녹취서를 네. 이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 이게 상당한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보통 또 비용이 얼마 정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1, 20만 원, 2, 30만 원, 뭐 그 보통 정도. 뭐 한두 근데 장? 그 양에 따라서 양에 달라지겠지만 보통 그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녹음이 안 됐을 때는 정인 신청하는 게 중요하겠죠. 증인 신청. 그나마, 네. 그러면 정인이 뭐냐? 내가 전화로 네. 또는 대화로 상대방한테 계약갱신 요구를 했다. 그 시기에 6개월에서 한 달 네. 전 사이에 네. 어디 길에서 만나서 내가 갱신을 이제 2년 더 살겠다고 네네. 통지를 하는 거를 옆에서 들었다. 네. 내 친구가 들었다. 네. 내 뭐 부모가 들었다. 이래서 들은 사람을 정인으로 신청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법원에서 증언을 하고 이제 허위 증언하면 처벌받겠다는 네. 순서까지 하고 증언을 합니다. 네. 증언을 해서 실제 그런 내용을 들었다. 음. 이렇게 증언했을 때 이제 판사가 믿어주면 그것도 네. 증거가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문서, 아까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냈거나 이런 아까 차라리 녹음이라도 하시는 네. 게 중요하지. 네네. 어떤 문서 하나의 증거력, 판사가 인정하는 증거 가치, 증거력, 그 문서. 문서 하나만 있으면요. 그 문서 하나가 심지어 담배 껍데기 있잖아요. 담배 네. 갑에 뭐 내가 얼마 빌린 적이 있어. 이렇게 자필을 하나 써준 게 있다든가. 네. 뭐 휴지에 써준 게 있어도요. 네. 그 문서 하나가 정인 100명이 나와서 증언하는 효력보다 더 가치가 강하다. 있다. 아, 그렇구나. 그런 유명한 이제 격언이 있습니다. 네. 담배가게라도 적어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문서에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증거는. 문서. 예. 네네. 공증 같은 아니 거. 이제 공정은 네. 꼭 받을 필요 없어요. 이제 본인의 이제 사인이 정확하면 왜냐하면 공정을 받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공정인 앞에 가서 자필로 사인했다 네. 하는 것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 근데 보통 문서에 자필 사인이 있잖아요. 네. 뭐 도장이 찍혀 있고 자필 사인이 있는 거 이거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정이 이제 필요하죠. 위조됐다고 주장하면 자기 자필하고 나중에 필적 되죠. 감정 신청 이런 걸 통해서 아. 또 복잡하게 그 입증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 공정사무소 가서 그 내용을 네. 인증서라는 형식으로 해놓으면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어지겠죠. 자, 일단 문자 메시지, 뭐 카톡, 이메일도 보내도 된다라는 판례가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내용 증명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반송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반송이 될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나요? 사실 어떤 계약갱신 요구를 네. 임차인이 네네. 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이 사람이 계약갱신을 안 해주고 내보내고 싶잖아요. 네네. 그런 거 의도적으로 안 받을 수 있어요. 그쵸. 예, 의도적으로. 네. 딱 그 6개월에서 한 달 전 사이. 네. 한 달이 임박해서 보내면 의도적으로 안 받으면 기간이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가능하면 이제 내용 증명 또 보내봐야 또 반송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는 문자 메시지, 이제 휴대폰 번호는 보통 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카톡이나 이메일, 이메일. 하여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 보내놓는 게 가장 확실하다. 일단 다 이제 다 보내놓는 게. 네. 그래서 저도 뭐 의뢰인들한테 항상 내용 증명만 안 된다. 요즘 안 받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 휴대폰 번호 알면 거기다가 뭐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네. 보낼 수 있는 거 다 보내라고. 보통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죠. 일단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네, 다 보내놓는 그렇죠. 거. 네. 네. 자, 주택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개정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새로 계약하는 임대인은 모르겠는데 또 기존 임대인한테는 너무 이게 불리하지 않나요? 일단 불리하죠. 임대인이 이미 기간이 만료되면은 어쨌든 내보내려고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다른 임차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이게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조금 이게 이 법이 시행되면서 뭐 처음 좀 부각됐던 문제입니다. 이게 네. 이 개정 뭐 부칙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임대인이 이제 임차인 보고 이제 당신하고 갱신은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네. 거절하고 네. 제3자하고 네.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했다.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더 이상 갱신 요구를 할 수 없어요. 이미 임대인이 다른 제3자하고 제3자와 계약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때문에 네, 그걸 네.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제3자의 그 세입자도 보호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문제는 기간이 이제 만료되면 이제 집을 비워달라. 갱신 거절 통지만 했는 경우는 왜 보호해주면 안 되느냐,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경우도.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법이 딱 개정되자마자 저한테 이런 누가 질문을 해왔습니다. 네. 이미 자기는 세입자한테 이제 더 이상 이제 기간 만료되면 비켜달라고 내용 증명으로 통지를 했어. 통지를 했는데 법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네네. 그것도 소급표가 인정돼요. 소급표가 인정돼가지고 네, 네. 법은 그냥 갱신 거절 통지만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만 네.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못하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해지 통보만으로는 안 되고 제3자와의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한 체결돼야 경우에만 예. 임대차 계약서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소급 적용된다고 했는데 소급 적용은 그 뭐 어쨌든 이 법이 규칙이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얼마나 시행되기 전까지의 일까지 잠시만요. 제가 넘어갈게요. 소급 적용. 제가 공부 좀 했거든요. 소급 적용이라는 게 이제 갱신되기 이 용어가 전에 입에 안 붙어가지고. 전속 중인. 네네. 그래서 기간이 이제 네. 진행되고 있는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네네네. 이제 소급 적용이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됐습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2년을 다 살 필요는 없네요. 꼭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갱신 요구해서 갱신될 때에 그렇다. 그게 또 묵시적 갱신될 때하고 똑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지만 처음 임대차 계약을 네.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2년 살아야 된다. 무조건 그 의무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간.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 2년만 더 거주할 수 있게 될 때는 뭐 1년 살다가 안 되겠다. 뭐 우리 애가 예를 또 들어서 사정이 있으면 서울에, 얼마든지 또 나갈 수 있죠. 그 대신 3개월 3개월은 기간을 줘야 된다. 기간이 있어요.